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 첫 시간입니다. 자, 이번 온라인 강의는 좀 시간이 짧으니까 집중해서 꼭 잘 들으세요. 자, 우선 정적분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 프린트를 보시면 fx가 두 실수 a, 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a, b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fx가 예쁘게 잘 정의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불연속이고 좀 이상한 함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한다.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거를 기호로 나타내는데,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 부정적분 할 때 표현했던 기호 있죠. 인테그랄 fx dx, 여기에서 a부터 b까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래쪽에 a, 인테그랄 기호 오른쪽 아래에 a,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b, 요렇게 나타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때 요 아래쪽에 있는 값과 위에 쪽에 있는 값은 서로 바뀌면 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A에서 B까지라고 한다면 A를 아래쪽에, B를 위쪽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쓰는 값 A를 우리가 보통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요 위쪽에 쓰는 B를 위 끝이라고 불러요. 되게 직관적인 이름이죠? 자, 어쨌든 우리 지금까지 정적분의 개념을 배웠는데 정리해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요게 지금 fx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기호고요. 얘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다. 라지 fb 빼기 라지 fa다 라는 거예요. 이때 라지 f는 스몰 f의 부정적분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여기 가운데 값을 비워놨어요. 이 비워둔 이유는 밑에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면, 자, 예를 들어서 ex라는 함수를 1부터 2까지 적분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요 e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2를 넣은 값에서 1을 넣은 값을 빼라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ex의 부정적분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가장 간단한 거 x제곱이 떠오르겠죠? 거기에다가 2를 넣은 값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에서 1을 넣은 값 1을 넣은 값 어떻게 되죠? 1의 제곱이죠? 얘네 둘을 빼서 3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ex의 부정적분을 여러분들이 x제곱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고 거기에 2랑 1을 넣은 값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했는데 좀 복잡한 함수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과정을 좀 써주면 편리한데 이 중간 과정이 뭐냐면은 ex의 부정적분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찾아서 씁니다. 아까 전에 x제곱을 찾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괄호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1부터 2까지를 나타내주는 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줘요. 얘는 그냥 계산의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은 요 찾은 부정적분 안에다가 2를 넣은 값에서 1을 넣은 값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 일반적으로 정리해보면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택해서 라지 fx라고 하자. 그 다음에 대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a부터 b까지. 그래서 계산할 때는 b를 넣은 값에서 a를 넣은 값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좀 예리한 친구들은 아까 구했던 EX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에서 EX의 부정적분에 다른 거를 찾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EX의 부정적분 중에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도 값이 똑같을까라는 건데 당연히 똑같겠죠. 다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봅시다. 2를 넣은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x에다가 2를 넣은 값.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여기에서 1을 넣은 값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를 넣으나 1을 넣으나 어차피 이 상수 1은 계속 그대로 이렇게 뒤에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빼면은 얘네 둘이 똑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 구한 값과 비슷하게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되어서 3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부정적분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애 있죠. 이렇게 적분상수 안 붙는 애. 상수가 안 붙는 애, 저런 애를 택해서 보통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조금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정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적분이랑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부정적분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예시로 바로 비교를 해보면 EX를 1부터 2까지 자, 정적분 vs 부정적분. 방금 봤던 예시로 EX를 1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을 떠올려보면 우리 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E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 X제곱을 택해서 1부터 2까지 적분한다니까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어서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근데 부정적분 같은 경우 생각해 볼게요. EX를 적분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분에서 EX가 되는 함수를 찾으라는 거죠. 뭐가 있죠?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보시면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의 차이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정적분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결과가 이렇게 딱 정해진 값, 결과가 실수로 나옵니다. 그쵸? 근데 부정적분은 어때요? 결과가 X제곱 플러스 C라는 함수로 나오게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적분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 아래 끝과 위 끝에 이렇게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결과에 문자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정적분의 결과는 실수고 여기서는 함수가 됩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적분에서 적분 변수가 변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방금 구했던 1부터 2까지 EX를 적분한 거에서 X를 전부 다 Y라는 문자로 바꿔볼게요. 1부터 2까지 EY, DY를 구해봅시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 EY라는 함수를 1부터 2까지 Y에 대해서 적분하란 소리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 EY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EY의 부정적분. 가장 간단한 게 뭐가 떠올라요? Y제곱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Y제곱을 1부터 2까지. 그럼 이번에도 2를 넣은 값에서 1을 넣은 값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어서 3이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쵸? 만약에 문자가 t로 바뀌면 또 어떻게 될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t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t제곱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게. 거기서 또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될 거니까 마찬가지 3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정적분에서는 문자가 바뀌어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 어차피 그 문자에다가 2랑 1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부정적분은 어떨까? 이번엔 문자가 y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y를 y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무슨 말이냐? y에 대해서 미분해서 2y가 나오는 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y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자가 t로 바뀌면 어떨까요? t에 대해서 미분해서 2t가 나오는 애는 t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결과가 다르구나.
부정적분은 문자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의 차이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x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1의 부정적분 중에 간단한 거를 하나 택해봅시다. 뭐가 있죠? x세제곱 플러스 x가 있겠죠? 그래서 대괄호 해주고 마이너스 1, 3 얘를 계산하라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자리에 3을 넣은 값을 먼저 구해봅니다. 그러면 3의 세제곱 플러스 3이죠? 여기에서 뭐를 빼냐?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을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고 플러스 x도 마이너스 1일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 플러스 2가 되니까 32가 되겠죠? 자, 문제 2번도 해봅시다. 6x 빼기 1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하라. 자, 6x 빼기 1의 부정적분 중에 아무거나 간단한 거 3x제곱 빼기 x가 있겠죠? 얘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0을 넣은 값에서 0을 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을 빼라. 마이너스 2를 넣어보세요. x자리에. 그러면 3x제곱은 12가 될 거고 이만큼은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된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4x세제곱 플러스 9x제곱 빼기 2x의 부정적분 뭐가 있죠? x네제곱 플러스 3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부정적분이 한 번에 안 구해지는 친구들은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거기서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2를 먼저 넣어야 되겠죠. 1부터 넣으시면 안 돼요. 2를 먼저 넣으세요. 그러면은 16 플러스 83, 24 빼기 4. 여기서 1을 넣은 값, 1을 넣어보면 1 플러스 3 빼기 1입니다. 자, 첫 번째 괄호 계산해 보시면 36, 뒤에 거는 3, 그쵸? 그래서 33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fx가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인데 이런 관계를 만족시킬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접 여기 등식에 있는 요 모르는 값들 있죠. 얘네들을 구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좌변을 먼저 구해볼까요? 0부터 1까지 fx의 제곱을 적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0부터 1까지 2x 플러스 1의 제곱을 적분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2x 플러스 1의 제곱의 부정적분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주 수업 시간 때 했었는데 이거를 물론 전개해서 2x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해서 부정적분을 구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랑 관련이 있다라 그랬죠. 차수 하나 늘어나네, 그쵸? 자, 그럼 거꾸로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의 2x 플러스 1의 제곱에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되죠? 괄호 안에 걸 미분하면 2. 그래서 6의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미분해서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애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6분의 1의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미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의 부정적분은 6분의 1의 2x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적분상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참고로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의 제곱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는 6분의 1의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x자리에 1을 넣은 값 해보시면 6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거기서 x자리에 0을 넣은 값을 빼줘라. 6분의 1이죠. 자, 그러면 6분의 27 빼기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6분의 26이니까 약분해주면 3분의 13이 되겠죠. 자, 요게 지금 좌변을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요만큼을 이제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값 있죠? 얘를 먼저 구해봅시다.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라.
그 말은 0부터 1까지 2x 플러스 1을 적분하라는 거고 2x 플러스 1의 부정적분 뭐가 있죠? x제곱 플러스 x가 있죠. 걔를 0부터 1까지. 그럼 x자리에 1을 먼저 넣어보시면 2가 됩니다. 거기서 0을 넣은 값은 0이죠. 그래서 2 빼기 0이니까 2가 돼요. 자, 그러면 주어진 등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좌변은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3분의 13이었죠. 좌변은 3분의 13이고 우변은 a 곱하기 요 분홍색이 얼마였어요? 2였죠. 2의 제곱이니까 4죠. 자, 그래서 a는 얼마예요? 양변을 4로 나누면 12분의 13이 됩니다. 12분의 13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중단원 130쪽에 10 이거 번호가 잘못 나와 있어요. 이거 12번이에요. 요거는 앞에 푼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번 해보시고 자, 요 바로 아래 문제는 정적분의 계산을 배우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앞에 모르고 잘못 넣었어요. 제가 앞에 잘못 넣은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푸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